보신 것처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인 하마스 간의 전쟁으로 사상자가 5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양측 모두 휴전 가능성에 선을 그으며 이번 전쟁이 중동 전체로 확전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는데 전문가 모시고 현재 이스라엘 상황 자세히 짚겠습니다. 네, 이희수 한양대 문화인류학과 명예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리포트에서도 자세하게 나왔지만 일단 사망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고 양측이 지금 공격을 이어가고 있어요. 현재 상황부터 좀 정리를 해주세요. 이게 50년 만에 최대의 전면전이고요. 지금까지 로켓배를 주고받는 공습 수준이었는데 이번에는 성벽을 뚫고 이제 픽업 트럭이나 이제 약 300명의 지상군이 이스라엘 영토에 진입했던 초유의 사태고요. 네. 또 피아그레드를 통해서 공중전을 했던 그러면서도 이제 그 초소라든지 민간인들이 많이 희생당하는 700명이라고 하는 아마 67년 전쟁이 50년 만에 이스라엘이 맞이하는 최악의 재앙이었고요. 네. 인명 손상의 면에서. 네. 그리고 이제 영토가 뚫렸다는 데 대해서 패닉 상태인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이제 이스라엘의 보복 공습이 시작됐고 곧이어서 이제 전면전이 시작되고 시가전이 된다면 희생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긴박한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9.11 테러와 흡사하다, 뭐 이런 평가도 나오는데 왜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철벽의 방어 체제를 구축해 왔고 예. 이제 22개의 적으로 둘러싸여 있는 상태에서 안보와 뭐 일상의 안전이라는 것은 생존과 같은 문제였는데 예. 지금까지는 한 번도 손상당하지 않았는데 정말 휴일날 평화롭게 잠자는 축제 첫날 바로 이웃으로부터 끔찍한 공격은 그야말로 9.11에 버금가는 예. 패닉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정보력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하마스가 미사일을 이렇게 수천 발 이상 준비를 했는데 이 움직임을 전혀 이스라엘이 모르고 있었을까요? 뭐 저도 의아하기는 합니다만 두 가지 측면인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하는 미사일이 아니고 이거는 이제 설탕이나 질산염료 같은 간단한 화학연료로 할 수 있는 제조 기법이 매우 간단하다고 그러고요. 예. 그리고 지금 이집트와의 수십 개의 지하 땅굴을 통해서 필요한 부품들을 조달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정부 당국이 지하에서 엄밀하게 일어나는 것을 미처 감지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의 그 공격을 위해서 오랫동안 아주 엄밀하고 치밀하게 준비해왔고 네. 갑자기 5천 발 이상의 로켓불을 쏘니까 여기에 대한 충분한 대응 능력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모사드의 경우에는 최고 수준의 정보력을 자랑함에도 지금 이 징후를 파악하지 못했던 건데, 그렇다면 이 하마스가 대체 왜 이 전쟁을 시작했느냐, 배경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스라엘 지도를 잠깐 보겠습니다. 하마스는 이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라는 이 예루살렘의 서쪽이죠. 서안 지역을 기반으로 합니다. 요르단 쪽이 동안, 그리고 이 반대쪽이 서안인데 이 좌측 아래에 표시된 가자 지구에서 어떻게 보면은 안에서 밖을 감싸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공격을 감행한 건데 이게 사실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습니까? 뭐 생산 가능성은 0%이죠. 예. 그러나 지금 가자는 지난 17년 동안 이스라엘에 거의 완벽하게 봉쇄돼 있어가지고 생필품이나 기초의약품, 물과 전기를 이스라엘이 100%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장벽이 또 둘러싸고 그렇습니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 사람들은 흔히 지붕 없는 창설 없는 감옥이라는 표현을 해봤고요. 그렇죠. 17년 동안 그런 상태였고 주민의 82%가 냉장 음식을 맛보지 못했다고 그러는 냉장고가 없기 때문에 예. 92%의 지하수가 오염돼 있는 그런 열악한 상태에서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마지막으로 팔레스타인의 존재나 또 국제사회의 인도주의를 호소하면서 예. 이런 극단적인 방식을 취한 것 같습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지난해 말에 다시 집권을 했고 그 이후에 이 가자 지구에 대한 공격이 늘어났다, 뭐 이런 이야기가 계속 있었잖아요. 영향을 미쳤을까요? 세 번의 총리와 육선을 하면서 예. 초강경 드라이브를 걸었고 되돌려줘야 될 팔레스타인 정착촌의 유대인 정착촌을 이제 확대해 갔고 또 50년 동안 불문율이었던 알락사라는 이슬람 성지에 무력 도발을 하면서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제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을 건드렸던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누적돼서 사실은 하마스가 네타냐후 정권에 대한 반응은 그 멀리 보면 네타냐후 정권의 책임도 뭐 일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책임이 없다고는 볼 수 없다, 네. 이런 분석이시고. 저희가 또 영상을 보니까 여성을 강제로 태우는 모습도 포착이 됐었고요. 하마스 측에서 지금
대규모 민간인 인질극까지 벌이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좀 크게 우려되는 부분이에요? 저도 이걸 도저히 끝까지 볼 수 없을 정도로 참혹한 장면이었는데 아무리 정당성을 주장하더라도 민간인을 인질로 삼는 것은 우리가 보편가서 용납할 수 없는 행위였는데 그렇죠. 그럼 왜 그런 짓을 했을까 이제 살펴보면 지금 이스라엘에 수감돼 있는 팔레스타인 포로들과 어떤 포로 교환의 어떤 그 무기로 쓸 수 있을 것 같고 예. 곧 이제 지상전이 시작될 걸로 예상되면서 그 사람들 인간 인질이나 방패로 또 전쟁을 좀 이제 장기화하는 어떤 전략적 도구로 무고한 민간인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네. 가슴이 매우 아픕니다. 이스라엘이 하마스에 대한 지상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이 하마스 입장에서는 이 인질들을 통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려 할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시고 지금 주변국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 헤즈볼라의 경우에는 이미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을 지지한다고 밝혔고 미국 정부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지원해 왔는데 50년 만에 신중동 전쟁이 있을 수도 있다. 확전될 수도 있다. 이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헤즈볼라가 가담하고 있고 예. 문제는 이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있는 그 웨스트뱅크의 라말라 쪽에서 침묵을 지키고 있어서 그나마 좀 안정스럽고요. 이제 크게 우리가 분수령이라는 것은 동부 전선에 시리아가 있습니다. 네. 시리아가 만약에 개입한다든지 시리아 배후에 또 이란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걷잡을 수 없는 확전이 되지만 현재로서는 강력한 이스라엘 군사력에 대항해서 시리아나 이란이 직접 개입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예. 그런 면에서 하마스와 헤즈볼라, 이스라엘 3자간의 전쟁인데 워낙 그 군사력이 차이가 많기 때문에 결국은 지상전을 통해서 상당한 보복 응징 효과를 낸 뒤에 휴전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핵보유국인데 그렇다 보니까 20여 개국 주변에 이제 아랍 국가들이 직접 전투에 뛰어들기는 쉽지 않을 거다. 뭐 이런 분석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예. 전쟁은 불가능한 상태고요. 예. 지금까지도 하마스가 계속 이스라엘에 대한 이제 공격을 해왔지만 너무나 열악한 상황에서 자기 존재감을 과시하는 그 마지막 몸부림으로 본 것 같고 특히 최근 들어서 아랍 국가와 이스라엘이 이제 외교 관계를 수립하면서 중동의 지각판이 바뀌는 상황에서 팔레스타인의 생존 문제가 이제 위기에 처한 것 같습니다. 이 위기 상황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도구로 무모한 전쟁을 시작했던 것 같고 하마스 자체도 뭐 승리할 거라고 얘기는 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하마스는 이미 승리를 지금 이제 자축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자신들의 소기 목표는 이미 달성한 것으로 보시는 거고. 지금 또 그렇습니다. 장기전에 돌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그럼 미국이나 다른 국가들 또 국제사회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지금? 지금 뭐 장기전으로 돌입해왔건 50년간 계속해왔던 전쟁이기 때문에 이 전쟁이 마무리된다고 해서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니고 끊임없는 소요와 충돌은 이제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다만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 이스라엘과 아랍 간의 화해를 통해서 새로운 중동 질서를 개편하겠다는 게 소위 말하는 바이든의 핵심 공약인데 그렇죠. 그리고 사업인데 예. 이것이 상당 부분 차질이 생길 수 있고 또 사우디가 이스라엘과 수교하면서 전제 조건으로 반드시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아랍 사회의 공감대로 넓혀졌기 때문에 예. 팔레스타인 문제는 앞으로 중동 평화나 아랍 이스라엘 수교에서도 중요한 아젠다로 등장할 가능성이 크죠. 뭐 그런 면에서는 하마스는 예. 상당한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당장 일단 이스라엘이 지상전을 이어갈 걸로 보이는데 마지막 질문을 드리면은 이 상황을 끝내기 위해서는 결국은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나서서 해결을 할 수밖에 없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예. 이스라엘 여론이 워낙 나쁘기 때문에 이대로 휴전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상전을 통해서 상당한 보복 응징을 하고 민간인 피해가 급증되면 국제 여론이 나빠지고 그때 되면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중국, 터키가 지금도 중재에 돌입했기 때문에 적극적인 중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유엔 안보리 이제 결의안을 통해서 중국과 미국이 합의한다면 유엔 결의안을 통해서 어떤 휴전 상태 그거는 상당한 희생이 겪은 후에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사상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해결점을 빨리 찾기를 바라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제사회 소식 짚어봤습니다. 이희수 교수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